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번 방송은 미국 패권이 완전히 털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과 합의에 도달해야 하고 키예프와 모스크바가 연합하여 서방을 고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젤렌스키의 고문을 지낸 알렉세이 아레스토비치입니다. 그는 최근까지 키예프에서 아주 엄청난 영향력을 지녔고 대리전을 정역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이제 그는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두 개의 지방 도시에서 떼를 지어 서로를 죽이는 사실을 개탄합니다. 아레스토비치의 180도 전환은 키예프 엘리트 연극 정치가 나온 또 다른 부조리이고 권위주의 젤렌스키 정권 하에서 우크라이나 정치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에 대한 우월할 정도로 정확한 척도를 제공합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놓고 러시아와 크고 파괴적인 전쟁을 예측한 사람은 바로 이 아레스토비치였습니다. 결국 2022년에 일부 순진한 서구 평론가들은 그의 섬뜩한 예지력에 경악했습니다. 아레스토비치는 미래의 큰 전쟁을 우크라이나의 큰 기회로 제시했고 서방이 가장 좋아하는 환상, 즉 러시아가 붕괴되고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지도록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랬던 아레스토비치가 태도를 180도 바꿔 키예프가 모스크바와 연합하여 서방을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전쟁광 아레스토비치가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레스토비치의 180도 전환은 가정스럽지만 정확한 것입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내다 버릴 것임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 유도미사일과 MLRS 포격으로 24명이 사망했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일요일 우크라이나 하르코프의 의사결정센터를 공격해서 보복했습니다. 베테랑 군사 전문가 스캇 리터는 키예프의 벨고로드 공격 이면에 있는 계산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 목표물만을 공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군사무기 사용의 명백한 사례, 즉 극단적인 전쟁 범죄라고 스캇 리터가 스푸트니크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는 과잉 대응하지 않았고 매우 성숙한 대응력을 보여왔다. 러시아는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책임자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점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서구에 의해서 버려지고 있고 서구의 상상력을 다시 사로잡을 수 있는 일종의 재앙적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라고 리터가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여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서아시아에서 최빈공국 예멘의 공격을 막느라고 국방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전례 없는 폭격을 가해 2만 명이 넘는 사람, 주로 여성과 어린이가 사망한 것에 대응하여 예멘의 안사랄라 주도 군대가 11월 14일 전략적 바브 알 만다이브 해협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발표했습니다. 홍해 이수로는 매일 세계 무역의 약 10%와 880만 배럴의 석유가 통과하는 수에즈 운하의 관문입니다. 12월 19일 안사랄라는 국적에 관계없이 이스라엘로 향하는 홍해의 모든 선박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작전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사랄라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가자 지구에 필요한 식량과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국적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항구를 향하는 홍해의 모든 선박이 우리 군대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사랄라의 공식 성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안사랄라는 드론과 미사일로 9척의 선박을 성공적으로 표적으로 삼았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소속 선박 한 척을 납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CMA, CGM 및 MSC 거대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과 에버그린을 포함한 최대 해운사들이 유럽행 선박의 경로를 아프리카의 최남단 희망봉으로 변경하고 1만 3천 km를 더 운항해서 상당한 추가 연료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안사랄라는 이스라엘 남부 항구 도시 에일라트에 여러 차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상업용 해상 운송량을 85% 감소시켰습니다. 12월 18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번영 수호자 작전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이라는 해군 연합의 창설을 선언했으나 미국의 주요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참여를 거부했고 유럽 동맹국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소수 해군 장교만 파견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수역에 추가 선박 배치와 기존 선박에 대한 미국의 지휘를 거부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참가하지 않았고 8개국은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국과 동맹국 항공모함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사용해서 상선을 방어할 계획이지만 미국의 미사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사랄라가 보유하고 있는 값싸고 대량 생산되는 드론과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서 비싸고 제조가 어려운 요격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SS 카니가 사용하는 SM-2 미사일의 가격은 대당 약 210만 달러인데 안사랄라의 단방향 공격 드론의 가격은 대당 2,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이 12월 16일 28,000달러 상당의 드론을 격추하는데 단 하루에만 최소 2,800만 달러를 지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안사랄라는 현재 35개국의 상선 10척을 표적으로 100회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는 미국의 요격 미사일 비용이 2억 달러를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인사랄라가 이러한 전략을 유지한다면 미국은 서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도 필요한 요격 미사일의 재고를 빠르게 고갈시킬 것입니다. 포티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중해와 홍해에서 작전 중인 유도 미사일 순양함과 구축함 8척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선박 방어용으로 총 800기의 SM-2 및 SM-6 요격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포티스 어널리시스는 이러한 미사일의 생산이 느리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안사랄라에 맞서는 작전으로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를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빠르게 고갈시킬 것임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무기 제조업체 레이티어는 연간 SM-2 미사일 50발, SM-6 미사일 200발 미만 생산합니다. 이렇게 재고가 줄어들면 미 해군은 러시아가 활동하는 홍해와 지중해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극초음속 및 탄도미사일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태평양에서도 취약하게 됩니다. 미국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경쟁에서 완패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 하는 미국 전투기가 수천 달러밖에 되지 않는 드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발에 600달러 하는 152mm 포탄을 연간 200만 개 생산하는데 미국은 한 발에 5, 6천 달러 하는 155mm 포탄을 연간 28만 8천 개 생산합니다. 만일 이란이 안사랄라를 지원하면 미국의 안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12월 23일 미국이 인도 해안에서 일본의 유조선이 이란에서 발사된 드론의 표적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레자 나크디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되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새로운 저항군이 등장하고 다른 수로가 폐쇄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12월 24일 이란은 해군이 사거리 1,000km 미사일과 군함에 설치할 수 있는 사거리 100km의 미사일을 포함하여 완전히 스마트한 순항미사일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그리고 예멘에 있는 저항축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은 워싱턴에게 더욱 불길합니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